좋아요, 구독. 글로벌 텍스 프리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뭐 면세 관련된 이제 종목이다. 최근에 좀 네, 하한가를 그렇죠. 맞았던 이슈가 좀 적도- 있었죠. 네. 네, 뭐 일단 뭐 프랑스 법인에 대해서 지금 뭐 프랑스 내에서 관련된 이제 뭐 텍스 프리 관련된 업무를 중지될 거다라는 중단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고문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뭐 하한가를 기록할 만큼 급락을 하고 뭐 전일 뭐 전저니까 이틀 하락을 한 이후에 어저께 상승을 했고요. 오늘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글로벌 관세 환급 이제 텍스 리펀드를 이제 주로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내 텍스 리펀드 시장에 이제 50% 이상을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15,000원 이상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텍스 리펀드 대상으로 이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구매를 할 때 이런 외국인들이 텍스 리펀드를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에 입국을 했을 때 과거에는 이제 대형 면세점들을 선호했다라고 보면 최근에 개별 입국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대형 이제 면세점보다는 뭐 가까운 이제 H&B라고 불리는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를 이제 많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텍스 리펀드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이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될수록 이런 텍스 리펀드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5월달 초서, 그러니까 다음 주서부터 보면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연휴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거의 일주일 이상 지금 연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장기간 동안에 연휴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특히 국내에도 이런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텍스 리펀드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텍스 리펀드에 대해서 가장 지금 많이 되는 부분이 지금 성형외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에 이제 성형 이제 시술을 위해서 많이 입국하는데 이렇게 이제 연휴 기간에는 그런 입국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이런 텍스 리펀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프랑스 법인에 대한 이슈가 뭐 있긴 했었지만 이거는 일단은 주가가 뭐 한번 하락을 큰 폭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프랑스 법인이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38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 프리가 하고 있었던 영업이익의 한 7, 8% 정도의 이제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정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충분히 올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지금 상황에는 글로벌 텍스 프리의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연기금에서 이틀 연속 지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6만 주 정도 이제 대규모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가는 오늘 좀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뭐 굳이 쫓아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또 눌림목이 발생하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4,6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6,000원, 손절은 4,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목 글로벌 텍스 프리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조선과 풍력을 아우르는 종목으로 좀 들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관세청의 데이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단연 반도체와 조선 쪽이 좀 긍정적입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정거래일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 이후부터 해서 조금의 조정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기조 자체가 지금 꺾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수주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런 탄소 화합물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노후 선박들은 계속적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조금 저가에 대한 선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중국 쪽이 많이 뺏어갔지만 고부가선에 대한 흐름들은 우리나라가 단연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성과에 대한 흐름들 여전히 유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암모니아선 같이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 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좀 중요한 핵심 Q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MRO 시장이라든지 기타 부분 붙어주고 있고요. 지금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에너지 쪽으로도 산업적인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전력 반도체로 이어진 이 에너지 문제가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는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쪽 최근에 좀 핫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아우르는 회사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태용이라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시총 1위를 기록했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영광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회사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풍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철강 관련된 부분들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 쪽에 대한 기자재로도 좀 알려져 있죠.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낮지만 3에서 4% 정도 원전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항공우주 쪽 부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부품이나 사업권이 다 최근에 뭔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산업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늘리고 있지만 풍력이나 이런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 보니까 6.8% 지금 상승 기조 나타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도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시총 1위를 찍을 수 있었던 주 요인이 조선 기자재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선 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롱텀적인 이런 산업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25년을 기점으로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우라늄 관련된 이런 ETF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원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거기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관련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파인더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는 29,500원입니다. 현재가 22,850원으로 여전히 상방룸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사업분들에 인해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강력하게 나올 것이고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한다면 신고가 랠리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24,500원으로 전고점 부근에서의 물량 소화가 한번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전 직전 고점을 뚫어줄 때 그때 작년 8월에 발생했었던 거래량보다 더 돌파하는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 방에 또 뚫고 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약간의 기간 조정을 통해서 물량 소화한 이후에 다시 한번 우상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중 조절 한번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500원 부분으로 좀 설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 깨지면 mid라인의 15,000원 라인 부분에서 좀 2차 매수로 접근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 좀 싫어하신다고 한다면 비중 축소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종가 베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최근 3거래일 동안 5일선과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600원 라인부터 21,000원까지 현재 주가 대비 한 4에서 5% 정도 조금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왔을 때 5일선과 이격을 줄였을 때 분할 매수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평단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리 드리겠습니다.